자,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도영 선수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죠. 이 김도영 선수가 달라진 타격 폼으로 또 시범 경기에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시범 경기에도 이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요. 뭐 지난해 시범 경기 활약은 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. 12경기에서 타율 4할 3푼 1위 2홈런 19안타 5타점 7득점 타율과 안타 출루율 시범 경기 1위를 또 차지했었고 요번 시범 경기 때도 지금 6경기 치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4할 1푼 7리의 타율에 2홈런 10안타 7타점 뭐 지난해 고졸 신인이지만 초고교급 내야수로 일찍이 또 주목을 받았고 시범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기대 한껏 치솟았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정규 시즌에서는 시범 경기 같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뭐 안치홍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실전의 이 부담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풀리지 않고 조급해진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번에도 사실은 이 시범 경기 때 활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게 정규 시즌에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이제 방망이 잡는 손을 내렸습니다. 이제 타격 폼도 달라진 모습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22 시즌에 좀 눕혀놓고 치다가 올 시즌에 이렇게 세워놓고 또 손을 살짝 내린 모습입니다. 이게 또 강속구 대처에 좀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 간결한 스윙으로 바꾸면서 타이밍도 잘 맞고 정타도 잘 맞는다고 합니다. 잘 나온다고 합니다. 위원님께서 좀 보셨을 때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지 궁금하거든요. 그 최적의 자세를 만들게 찾아가는 거예요. 그 쉬운 예로 이승엽 감독도 신인 때하고 그 일본 가기 전, 그 일본 갔다 나온 후 자세들이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좋은 자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, 지난 시즌에 이제 팔이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죠. 그렇죠. 여기 좀 힘이 들어가요. 힘이 들어가는데 올해 시즌 내렸어요. 근데 내리면은 그 체력 떨어질 때 이제 배트가 처질 때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김도영 선수가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중요하고. 지난 시즌에는 막연하게 준비를 했겠죠. 프로를 경험 안 했으니까 올해는 시범 경기를 해봤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시범 경기 하고 시즌 들어갔을 때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. 근데 올 시즌은 막연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해 프로에 와서 뭐가 부족했구나 어떤 게 안 됐구나 하는 걸 알고 준비를 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올 시즌에는 시범 경기 이후에 정규 시즌 들어가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죠. 이제 투수의 공들이.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옥석 고르기가 아니라 베스트만 나와서 공을 던진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인데 뭐 올해 잘 될 수도 있고요. 올해 또 저렇게 치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김도영 선수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. 이 선수가 지금 최고의 그 메커니즘을 잡아가는 과정이에요. 실패도 하고 또 그 실패 속에서 좋은 자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응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? 그렇죠. 어쨌든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가 걸린 또 선수이다 보니까 또 많이 관심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타격폼이 좀 바뀌었잖아요. 이게 뭐 김도영 선수가 얘기하기로 이게 방망이 잡는 손 이게 또 앞으로 내려오니까 좀 더 강속구라든지 뭐 변화구 이런 것도 이제 잘 대처할 수가 있게 됐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폼 내린 선수가 이 김하성 선수도 사실 여기에도 이렇게 있다가 살짝 이렇게 또 세웠고 올 시즌에 이정우 선수도 겨우내 바꾼 게 이 배트 손 위치를 좀 내리는 이게 좀 약간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, 위원님. 뭐 일단은 그 컨택 능력들이 좋은 선수니까요. 배트 좀 내리더라도 배트가 처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. 다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해는 잘 쳤던 공을 올 시즌엔 못 칠 수 있고요. 지난해 못 쳤던 공을 잘 칠 수가 있거든요. 뭐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난 시즌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조금 더 바뀌어가고 그리고 야구가 늘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맞춰가는 그 과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. 이 변화기는 타격폼 뭐 지금 위원님께서도 혹시 이제 현역 시절 때 타격폼 진짜 안 맞을 때 타격폼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?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 화면엔 잘 티도 안 나요.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항상 바꾸기도 하고 항상 다르게 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죠. 감이 좀 다른가요? 어때요? 그래서 1년 내내 똑같은 폼으로 치기는 쉽지 않아요. 근데 조금씩 요즘 체력이 떨어져서 배트가 좀 처지나? 그러면 또 바꿔보기도 하고 약간 손을 올려보기도 하고 올렸더니 힘이 들어가서 자꾸
뒤집어진다 싶으면 또 내려서 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게 참 타자도 그렇고 뭐 투수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그만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 성적으로 또 직결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김도영 선수도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위원님께서 뭐 안청 위원님은 뭐 지난번에 또 여쭤보니까 이게 실전에 또 적응을 못한 부분이 좀 큰 것 같다. 이 지난해 실패 원인을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엔 지난해 이제 김도영 선수가 또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한 이유 또 어떤 점이라고 또 생각하시는지. 너무 기대가 크니까요. 그리고 시범경기 때 잘했기 때문에 가능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하고 그 투수들의 공이 다르고 그렇죠. 투스트라이크의 공들이 다 달라요. 또 엄청나게 또 많은 변화고 그리고 또 제구도 그렇고 외국인 투수들의 공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뭐 적응 단계 저는 올 시즌도 아직 적응 단계라고 봐요. 그렇습니다. 올 시즌 기대되는 점은 아무래도 또 이제 지난해 1군을 좀 한번 맡았잖아요. 1군에서 뭐 처음에 진짜 개막전 톱 타자로 나가서 좀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결국에는 하위 타선까지 가다가 또 이제 벤치로 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 올 시즌은 지난해 뭐 겪은 이 시행착오 조금 또 바뀐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. 그 뭐 어디 신길동이요? 물짬뽕 있잖아요. 네네.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물만 먹다가 퍼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정보 알고 가면은 한번 먹어본 사람도 우유수 사가고 뭐 하잖아. 그거지 뭐. 위원님께서도 신인 시절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2년차 시절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나도 군대 가버렸잖아. 김도영 선수는 이제 고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빨리 갈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2년차 때는 지난해에 또 겪었었던 이 시행착오들을 또 겪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이 김도영 선수의 이 타격 폼 이 바뀌었다는 거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지켜보시고 사실 이게 시범 경기가 재밌는 이유 저 선수 지난해랑 뭐가 달라졌네 이런 걸 또 보는 것도 재미 아니겠어요. 그렇죠. 네. 미세하기지만 그렇게 또 바뀐 뭐 찾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바뀌었을 때 선수가 지난해보다 뭐가 또 잘 되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는 야구에 대한 공부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이종범 선수 데뷔 첫 해 시범 경기 날아다녔지만 정규 시즌 4, 5월 고전하다가 6월부터 활약했습니다. 데뷔 첫 해 이종범은 대졸이었고 김도영 선수는 또 고졸이니까 작년 데뷔 첫 해 적응기를 거친 김도영 선수에 또 기대가 갑니다. 에피타이트님 말씀해 주셨어요. 기아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. 시범 경기 보니까 포수 문제 슬슬 대두되더라고요. 2019년 롯데의 향기가 좀 납니다. 후셰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이 기아 타이거즈 결국엔 안방 보강 없이 또 시즌을 맞게 됐습니다. 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김종국 감독 걱정이 더 크겠죠. 그렇죠. 네, 아무래도. 네, 아무래도 계속 경기를 봐야 되고 지난 시즌 이제 포스트시 올라갔잖아요. 네네네. 네, 근데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이제 포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경쟁 팀들도 또 많아졌고 또 올라오는 팀들도 또 많잖아요. 네. 그리고 어제 기록 보니까 지난 시즌에 볼넷이 사사구가 많은 팀들이 5팀 중에 4팀이 포스트시즌 못 갔더라고요. 근데 기아는 사사구가 많았는데 올라갔어요. 그러네요. 그래도, 네. 유일하게 그 피해간 팀이 또 기아 타이거즈인데 네. 아무래도 이 투수진도 역투를 해준 부분이 있지만 타선에서 또 이 뒷심을 마지막 사실 이제 경쟁권일 때 연패를 한번 쫙 내려갔다가 또 다시 한번 또 타선의 힘으로 쫙 올라갔을 때 그때가 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. 네. 올 시즌에는 좀 투수진의 이 도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구를 좀 줄이는 과정. 네. 일단 투수들의 능력치 없이 뭔가 올라가긴 힘들어요. 그리고 올해는 이제 또 한승태 포수 거의 이제 혼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투수들이 성장해야 되고요.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선수 투수 그리고 타자 역할이 좀 커야 돼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사실은 이제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선수 3명이 다 잘했지만 이제 가을야구를 못 갔잖아요. 이제 그런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선수 3명의 역할이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 뭐 다들 그렇죠. 아실 것 같습니다. 올 시즌에도 역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. 한스택 선수 나름 우승 때 포수인데 그렇게 또 불안한가요? 이렇게 걱정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불안하다는 게 아니라 네. 잘했으면 능력이 확 올라갔으면 하는 거예요. 한스택 선수도 뭐 괜찮은 포수죠. 근데 자꾸 이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. 뭐 자꾸 이제 양의지 선수 기대치 이런 그렇죠. 식으로 그러니까 기대치를 높이는 거죠. 기대치를 또 높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눈에 차지 않는 부분도 좀 있다. FA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즌이 바뀌었는데 뭐 그런 선수가 하나
왔으면 되지 않을까. 근데 박동원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. 지금 SL4 야디아 몰리나님께서 이 기아 포수 삼성 불펜 시즌 중에 먼저 문제 생기는 쪽이 다시 트레이드 가능성 열릴 것 같다. 요번 겨울 때 사실 요 양 팀의 트레이드 가능성 굉장히 또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 따르면은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포수가 또 많다 보니까 좀 비싸게 부른 감이 있고 기아 타이거 이건 너무 비싸다. 나중에 얘기합시다. 이러고서 좀 발을 뺀 그런 모양새인데 시즌 중에 또 트레이드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겠어요. 계속 지금 가다 보면 언제든지 그 가능성은 있죠. 뭐 양쪽 단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금방 될 수도 있고. 그렇죠. 또 그냥 얘기만 하다가 시즌 끝날 수도 있는 거죠.